네, 뭐잘 알겠지만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 기본 그 지식이 조금 많이 하락돼 있어요. 그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똑똑하지만, 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이런 단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집어넣고 조금 어려운 내용 빠지고 조금 이제 쉬운 그 과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추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도 되게 과학이 되게 쉬워졌어. 1학년 되게 쉬워졌고. 측정과 어림을 보시면요, 측정이라는 건 정확하게 뭔가 양을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요. 밑에 이제 화살표 옆에 보시면요,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겠죠. 당연히 뭐 길이를 잴 때는 자를 쓰고 측정 단위는 뭐 센티미터나 미터로 쓰겠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미터를 쓰지만, 그러니까 센치로 길이를 재고 미터로 환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가 필요해야 되고요. 이것만 한번 참고해 놓으세요. 측정에서는요, 과학 탐구에서 정의하는 측정은요, 자연 현상을 명확하고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내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확한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뭐 명확이나 정확이나 어차피 똑같은 의미니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의사소통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내가 발견한 것을 또 다른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목적이라고 해요. 측정이라는 거는. 이거 약간 과학이 아니라 뭐 이렇게 국어적인 느낌 아니에요, 배우는 거를 우리가. 그거에서 논술이나 언어 영역 같은 걸 배우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어림을 보시면요, 어림은 뭐 우리 어릴 때부터 하는 거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보잖아, 수학 시간에, 그지? 그래서 추정하는 활동이 어떤 양의 값을 추정하는 활동이고요. 그래서 뭐 측정 도구 없이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양의 대략적인 값을 추정한다 됐죠. 그리고 이때 반드시 과학적인 사고 과정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겠죠. 그 밑에 보시면요, 어림에서는 이 내용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줄칠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양을 측정하기 전에서 어림을 먼저 하겠지. 어림을 통해 가지고 범위를 정해야겠죠. 우리 이제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하는 거잖아. 어떤 물건을 물체를 주고 어떤 도구를 쓰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이제 초등학교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이제 작아지거나 커지니까 범위를 예상하고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한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여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눈금 실린더가 있어요. 눈금을 읽을 때 보시면 이제 지금 47과 8 사이에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대략 어림에서 47.5ml로 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림이라는 거를 응용할 수 있다고요, 과학에서는. 그죠? 그래서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에서 값을 읽어서 47.5ml로 읽더라, 이런 게 이제 어림이 되겠죠. 그리고 어림 같은 경우는요, 과학 탐구에서는 어림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가정하고 예상하고 뭐 당연히 범위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측정했던 예전의 경험, 그 다음에 뭐 과거의 학자들의 경험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사고가 있어야겠지, 그치? 과학적으로 사고를 하시라는 거고, 비납적이든 영향적이든 이런 과학적 탐구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자료들,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행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하고 어림, 측정은 정확한 양을 재는 거고, 네, 정확한 의사소통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혹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어림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나 측정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 가지고 수행해라 라는 게 이제 어림이 되겠어요. 네, 이런 이제 용어를 조금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바뀐 개정판들이 보시면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휘가 조금 이제 문해력이라든지 독해력이 조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판부터 참고해 주시면 측정하고 어림을 구분할 수 있는데 충분히 다 아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림을 한 다음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혹은 범위를 정해가지고 적절한 용량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물이 한 요만큼 있다. 예를 들면은 제 손바닥만큼 있어요. 물이 예를 들면 그러면 비커를 쓰면 되겠지. 그런데 물이 한 이만큼 있다. 그러면 수저를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측정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측정과 어림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측정 표준 보시면요. 측정 표준은 이제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가 되는데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단위에 대한 기준. 그래서 측정 표준은 어떤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측정에 대한 표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냥 뭐 용어 반복 같긴 한데 표준에 대한 기준이지. 그러니까 단위에 대한 기준이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네. 그래서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에 대한 기준이에요. 밑줄에 놓으시고요.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에 대한 기준. 자, 단위를 이제 정의하면요. 앞에서도 했지만요. 국제 단위계를 표준화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단위의 정의 옆에다가요. 국제 단위계 SI의 정의를 이제 측정 표준으로 정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했던 기본량의 단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단위계에서 정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줄 보시면 현재는 변하지 않는 값을 이용한다. 당연하게도 기준이란 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현재 와가지고요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과 길이에 대해서 이제 측정 표준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외워주시면 돼요. 어쨌건 단위의 정의에서 국제 단위계를 표준으로 한다랑 그 밑에 현재는 변하지 않는 값을 이용한다랑 꼭 기억해 두시고요. 측정 표준은 변하면 안 된다나 알겠지? 자, 밑에 이제 시간은요. 예전은요 지구의 자전이나 지구의 공전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더 과거에는 천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했어요. 근데 당연하게도 시간이라는 거는 그런 행성을 기준으로 하면은 계속해서 변하겠지. 지역에서 받아도 변할 거고요. 그리고 뭐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다 밑줄할게요. 아까 전에 봤던 이 원자 시계 있죠.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정확한 정의한 1초를 측정 표준으로 활용한다. 거기다가 밑줄에 놓고요. 앞에서 했던 그 원자 시계를 표준으로 한다고요. 그랬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1960년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태양 기준으로 공전한 값이에요. 평균 태양미를 1년 동안의 하루 길이를 평균으로 한 계산값인 평균 태양일을 일씩 100, 1000만, 86,400으로 나눈 값을 1초로 정했대요. 하여튼 그렇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오른쪽에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원자 시계 있죠. 세슘을 기준으로 했다. 세슘 원자에서 방출되는 어떤 특정 파장의 빛. 자, 1초당 진동수가 91억 9,263만 1,770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지, 그지? 어쨌건 92억 번 정도 되는 1초당 진동수를 기준으로 한다. 거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그래서 원자에서 방출되는 세슘 원자에서 방출되는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이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정의했어요.
세션까지는 원자할 필요 없고요. 원자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에서 방출되는 1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숫자까지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쨌건 진동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 필요는 없고요. 이 값은 거의 변하지 않겠죠. 세슘이라는 특정 원자가 있고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이라는 거는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 진동하거나 파장이 진행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길이의 측정 보존을 볼게요. 길이는 이제 기본 단위가 미터잖아요. 그럼 1미터는 어떻게 정했을까? 과거에는 극지방에서 적도까지를 이제 1미터로 표현을 했대요. 북극점에서 적도까지의 거리의 1000만 분의 1로 했대.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곡선이잖아요. 곡선 길이니까 정확하지 않겠죠. 그지? 그리고 지구도 정확한 동그라미가 아니고 원구가 아니고 조금 빵빵하게 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리고 특정 지역은 어떤 지역에서는 뭐 당연히 뭐 산맥이 있는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바다가 있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지표면이 고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0만 분의 1로 나눴을 때 1m 단위가 애매해. 참고해 주시고요. 밑줄만 보세요. 지구의 북극점에서 적도까지의 거리의 1000만 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거를 1m로 정했대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이제 철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터 원기래요. 미터 원기. 그래서 극지방에서 적도까지의 거리의 1000만 분의 1로 나눈 만큼을 딱 재가지고 어떤 뭐 금속 같은 걸 가공해가지고 미터 원기라고 딱 정해놓은 거야. 여기 1m야 라고 측정한 거야. 그지? 그래서 국제 단위계에서 이 미터 원기를 기준으로 1m를 정했대. 근데 어떻게 되니?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닳겠죠. 그지? 그리고 만약에 쇠로 만들었어. 그러면 뭐 녹슬거나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손상이 있겠죠. 그지?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은 미터 원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손상이 되더래. 그럼 미터 단위가 어떻게 되니? 점점 더 짧아지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 차이는 없지만 굉장히 미세한 수준에서는 짧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터 원기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제 변하지 않는 기준을 이제 정해야 됐대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빛의 속력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983년이고요. 국제 단위계에서 1983년에 이제 빛을 그러면 속력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가지고요. 빛이 진공에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약 3억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1m로 정하자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빛이 빛 속에서였나? 공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초당 340m를 가거든요. 그런데 진공 속에서는 더 빨리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 공기 중에서 가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요, 340분의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진공상이기 때문에 약 30억 분의로 이제 된 거고요. 3 곱하기 10의 몇 승이니까, 그지? 이렇게 구한다. 당연하게도 구하는 방법을만 알면 되고요.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진공에서 이렇게 어체 동안 몇 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1m로 정한다. 빛의 속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속력분의 시간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래서 빛이 진공에서 몇 초 동안 3억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1m로 정의했다. 참고해만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의 측정 표준은 이제 원자 시계, 길이에 대한 측정 표준은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측정 표준을 활용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사회적으로는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신뢰가 있는 뭐 거래, 그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협약 같은 걸 정할 때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 국가 간에. 그러니까 이런 측정 표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측정 표준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당연하게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뭐 전자상거래 같은 걸 하는데 단위가 틀려버리면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아니면 뭐 일반적인 상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미터 같은 것들을 정확히 지켜줘야 우리가 뭐 건축물을 만들 때 아니면은 뭐 교통시설 같은 거를 뭐 만들 때 안전이 정확하게 지켜질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죠. 측정 표준이 당연해야
측정 표준의 신뢰가 있어야 생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죠. 안전과 편리가 보장이 되겠지.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측정 표준의 중요성을 보시면요. 측정의 정확성 보장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 온도 등의 기본적인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산업과 가상 기술에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두 번째,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 확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상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한 거래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그리고 국가 질서, 국민의 안전 유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쭉 보시면 정확하고 공정한 측정을 통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질병의 진단이라든지 유해 물질 측정이라든지 그리고 건축물을 설계할 때 등의 국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걸 이제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측정 표준을 활용해서 만여 개가 넘는 부품 같은 경우는요, 불량률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잖아. 불량률을 줄이려면 정확한 길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그래서 정확한 크기로 만들어서 하나의 자동차를 조립하는 과정. 그래서 산업의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의료 분야죠. 체온, 혈당 등을 정확하게 측정해야지 그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편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질병 측정할 때. 혈당량 같은 경우는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측정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알림으로써 안전에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까지도 측정해서 이제 보고 네이버 같은 데 보시면 나오잖아요. 앱 어플이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초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마스크를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되겠죠. 그래서 측정 표준의 활용 예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요. 필요하신 분은 예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폭염주의보 안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이용하고요. 과속 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속도가 되겠지.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경우는 농도가 되겠고요. 이제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써요.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에서의 소음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이제 소리이기 때문에 데시벨을 쓰고요. 식품에서의 성분 표시 이런 것들은 이제 퍼센트라든지 농도를 쓰겠죠. 아니면 양, 미리그램 이런 것들 쓰겠지. 그래서 영양 성분이라든지 첨가물의 양 같은 거 봉지 뒤쪽에 보시면 몇 그램, 몇 미리그램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농도 같은 거 아니면 성분 표시.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생산 같은 경우는 길이 미터 단위가 되겠고요. 질량은 그램이나 킬로그램 단위가 되겠고, 부피는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게 표현이 되겠죠.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체온이라든지 도씨가 되겠고요. 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미리 HG 이런 게 되겠고, 혈당 같은 경우는 100ml에 100g, 100mg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리고 산소에 포화된 농도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제 기록이라든지 예를 들면 초 단위로 이제 재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약물 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물 같은 경우 이제 화학 농도, 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접착 물질을 많이 쓰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유해한 발암 물질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표시를 해야겠지. 화학 물질 농도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가연성이냐 불가연성이냐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얼마나 썼느냐를 표시하게 되겠지. 이게 측정 표준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 과학에서는 중요시하는 내용들을 한번 봤었고요. 이제 뒤쪽에 18페이지 있는 9번부터 14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도전 문제까지 풀을게요. 1번, 2번까지. 네. 네.
같은 날은 아마 내용상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근데 뭐 양에 따라서는 챕터가 좀 많이 나간 날은 10분 정도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네. 그나마 좀 이 챕터는 일단은 짧아요. 고등학교 가은 이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그때그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한 3번 정도 이상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본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봐라. 그럼 큰 틀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시험 때 되면은 이제 외우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3번에서 5번 정도 계속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한번 보세요. 반복적으로 보라는 거 외우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速讀식으로 쭉 보시되 소제목 위주로 보셔도 되고요.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측정과 어림에는 측정이 있고 어림이 있었지 측정은 대충 밑줄 그음만 한번 쭉 외워보시고 측정 표준에는 뭐가 있을지 시간의 측정은 현대에서는 어떻게 쓰지 그리고 길이는 어떻게 쓰지 이런 것만 확인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만 보면요 큰 틀에서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험 때라든지 입시가 있을 때 외우시면 돼요. 양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가 가능한데 고등학교는 이제 어려워요. 그렇게 과만 하는 게 아니죠. 수학도 어려워지고 양도 많고 국어는 국어대로 많고 영어는 또 영어대로 숙제가 많고 그죠? 이제 사회까지 해야 되니까. 자, 9번 볼게요. 측정과 어림이고요. 기억, 측정과 어림은 과학탐구에서만 활용된다고 그러는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상생활에서 쓰이잖아요. 의학 분야, 뭐 건축 분야, 그다음에 뭐 스포츠 분야, 교통 분야 등등등 다양하게 사용되잖아요. 틀렸고요. 측정할 때에는 단위와 측정 도구 이 2가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측정 단위, 측정 도구가 꼭 필요하다. 자, 니은 맞고요. 디귿, 어림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어떤 양의 정확한 값이 아니라 대략적인 값이지. 정확한 값을 측정할 거면은 어림이 아니라 측정을 하면 되지. 그래서 9번에 니은 되겠고요. 10번 이제 국제 단위계가 되겠어요. 국제 단위계 혹은 SI는 단위의 측정 표준이고요. 과학, 기술, 산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용되는 표준 단위 체계이다. 네, 11번 같은 경우는 일체 측정 표준이 되어 있는데요. 네, 세슘의 원자 시계를 이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원자에서 방출되는 특정 파장의 빛이 1초당 90억 번 92억 번 정도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숫자는 알 필요 없고 1초당 빛이 진동하는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억되겠죠? 나머지 넘어가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1m를 정하는 데 필요한 거였어요. 자, 12번은요. 이제 1큐빅 혹은 나중에는 이제 1피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제 고대에서의 이제 길이를 측정하던 방식이겠죠. 과거에. 자, 1번 1큐빅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틀렸어. 니은 측정한 길이를 수치와 단위로 나타낼 수 있겠죠. 같은 물체의 길이를 측정해도 사람마다 측정값이 다르겠죠. 니은 디귿 되겠고요. 12번에 4번 측정 표준의 활용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고요. A는 기본량을 측정할 때만 활용돼야 되는데 아니겠죠.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 유도량을 측정할 때도 응용이 되는 거고요. 공정 거래를 위해서 상거래에 사용되겠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BC가 되겠지.
측정 표준을 활용하는 사례와 거리가 먼 것 있는데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보시고 말이 안 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1번 미세먼지 농도 측정. 그치. 환자의 체온이나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겠지. 시간에 맞춰서 수능 시험 시각점을 올려야겠죠. 수능 시험 시각이 다르면 안 되잖아. 전국적으로 같아야 되잖아요. 표준된 게 있어야지. 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할 때 필요하겠죠. 길이에 대해서. 눈으로 사과의 거리를 크기를 어림한다. 여기서 틀렸네. 측정이 아니라 어림이라 되어 있네. 14번 5번 되겠고요. 1번의 미시적 수준에서의 원자핵과 이제 전자의 원자 크기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원자 구조. 나 같은 경우는 행성에 대한 게 나왔어요. 가와 나에서 물체의 크기에 따른 차이점 되는데 미시계와 거시계의 차이점이지. 기억. 물질이 이루는 입자가 다르다 돼 있는데요. 마치 이 문제가 기억이 틀릴 것 맞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태양과 지구도 원자로 돼 있거든. 그지? 그리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니은 관찰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죠. 미시적인 거랑 거시적인 거랑 도구가 달라야겠죠. 니은 맞고요.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겠죠. 네, 이것도 맞고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미시적인 것과 다르겠죠. 원자핵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거시적인 거, 태양이 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건요. 원심력과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원자핵과 전자의 움직임은 우리가 중력으로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네.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내는 게 인력하고요. 등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전자 간의 반발력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자가 잡혀 있는 거니까 틀리겠죠. 전기력에 의해 잡혀 있는 거겠죠. 정확하게는 1번에 5번 되겠지. 2번은요 이제 미터 원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북극점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1000만분의 1로 나눈 거를 1m로 정했다. 그거를 이제 미터 원기라고 해서 표준을 정했는데 미터 원기가 시간에 따라 손상되니까 기능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1m가 가진 나에서 정한 1m의 정의가 가진 장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쉬었다가 이제 그래서 단위를 좀 끊어서 영상을 좀 쉬었다가 신호와 디지털 정보로 넘어갈게요. 지금 45분이고 55분까지